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경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앱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이 자주 발생한 이유가 올여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뭄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땅꺼짐 위험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간 미국의 억만장자가 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4명의 우주인들은 길게는 닷새간 우주에 머무르며 다양한 우주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수학과 코딩 등의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정답률 83%를 기록했는데 복잡한 공식을 만들거나 과학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앱과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명절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엔 문 여는 병원을 몰라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해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과 응급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는 명절 진료 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누르면 현재 내 주변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위치와 진료 가능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진료 탭을 누르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도 응급의료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큼 미리 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앞으로는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6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오르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정점을 지나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코로나19 표본 감시 입원 환자는 549명으로 한 주 전보다 34% 넘게 감소했고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유행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추석 연휴 동안 접촉이 늘어나는 만큼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국민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일반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발생하는 이상지질 혈증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비만과 함께 오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달리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즉 무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함께 각종 성인병이 발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중성 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 등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과 응고를 유도해 동맥경화까지 유발합니다.
이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운동이 필수입니다. They spend a lot of time playing video games, a lot of watching television, watching YouTube, and I think these all contribute very much to the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young. 세계보건기구 WHO는 18세에서 64세 성인의 경우 한 주에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도 최소 2회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과 연관이 깊은 탓에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만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무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인 13,900여 명과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그리고 대사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봤더니 성인의 경우 무산소 운동을 하는 그룹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보다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혈압, 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성 수치 모두 더 낮았습니다. 청소년들만 분석했을 때도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LDL 수치가 각각 10.2, 8.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유병률에서도 무산소 운동 그룹에서 뛰어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사증후군은 31%, 고혈압의 경우 23%, 당뇨 19%, 이상지질 혈증은 2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근육량이 적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함께하면 하나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돕는 전담센터가 처음 설립됐습니다. 서울시는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립 은둔 청년 발굴부터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은둔 고립 청년들의 아지트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힘들고 아파서 외로워서 사회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닫아 걸었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작은 모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기만 잘못된 건가 싶고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지개 센터에서 당사자들을 같은 은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은둔 고립 청년은 지난해에만 전국 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80% 이상이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정책 수립까지 맡게 될 전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제 동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청년 기지개 센터는 앞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를 진단하고 유형에 따라 일상 회복과 관계망 형성, 직무 역량 강화 등 50여 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은둔 정도가 심각하고 가정과도 분리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쉐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은둔 고립 청년들의 부모들을 도울 모임도 만듭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고립 기간과 사회복귀 후 적응도 등을 추적 관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너무 덥고 추석 전에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추석에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더 힘들지 않을까.
네, 이처럼 추석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귀성길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남해상에는 파도가 다소 높게 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 중북부 등 일부 지방에 산발적으로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귀성길 불편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상에는 파도가 높아지며 배편 결항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발적인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추석 전날인 월요일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추석날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남부와 영동 일부에 한때 소나기만 내릴 뿐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 시간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이례적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 귀성길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아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부터 밝은 달이 떠오르겠고 대전에서는 오후 6시 14분, 광주 오후 6시 15분, 대구에서는 오후 6시 9분쯤부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석 성수기에 상품성 높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과수 재배 농가들은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매년 추석 연휴 기간이 달라지다 보니 출하 시기를 맞추느라 애를 먹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출하 시기를 달리해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시중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이지풀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2020년 홍로와 가몽을 교배해 개발한 이지풀은 9월 초중순이 수확기인 중생종 품종입니다. 당도 16.7브릭스, 산도 0.41%로 기존 중생종 사과와 비교해 탄저병에 강하고 저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홍로는 단맛뿐인데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당도 홍로보다는 높고 그리고 살짝 이게 새콤한 맛이 산미가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 먹기에 딱 좋아요. 젊은 사람들 먹기에 특히. 이 과수원에선 배품종 신화와 신고를 섞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이 한창인 건 신화입니다. 신화는 신고보다 당도가 1.5브릭스 높고 익는 시기가 2주 이상 빠른 게 특징입니다. 특히 추석이 빨리 찾아올 경우 신고의 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그래서 신화는 같은 기간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과수농가 대부분은 추석 성수기에 맞춰 출하를 준비하지만 해마다 추석 달력표가 달라지는 탓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정 품종의 점유율이 높았던 과일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0년 전 후지 일색이었던 사과는 국내 육성 미래 품종 홍로를 필두로 아리원, 아리수, 이지풀, 밤로가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는 신고 점유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원앙과 신화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을 빠르게 늘려가고 포도도 독특한 향과 식감을 지닌 신품종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농정당국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품종을 꾸준히 개발하고 생산단지 조성과 농가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미국의 억만장자가 주도했는데 우주 여행을 넘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캡슐 드래곤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눈앞에는 푸른 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민간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시속 2만 5천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서 아이장먼은 10분 정도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그 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여성 엔지니어도 성공적으로 유영을 마쳤습니다. 4명으로 이뤄진 민간인 우주 유영팀의 2년에 걸친 준비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들은 최장 닷새간 우주 비행을 하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의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와 위험한 파편으로부터 비행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y know they need EVA capability, the knowledge of the operations and the suit in order to fulfill their long-term dream of potentially populating another planet someday. 이번 계획은 자산 규모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아이장먼이 자금을 댔기에 가능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이기도 한 그는 3년 전 스페이스X의 첫 민간인 우주 비행 임무도 이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활짝 연 괴짜 억만장자의 다음 행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재하고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한 경우에 AI 모델의 목적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동 성학대와 동의 없는 성인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서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뿐 아니라 어도비와 엔트로픽, 코히어도 동참했고 공공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 단체인 커먼크롤도 부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커먼크롤은 AI 챗봇과 이미지 생성기 훈련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데이터 저장소로 앞으로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오픈AI는 새로운 챗봇은 오픈AI O1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 O1은 오픈AI가 그동안 스트로베리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온 AI 모델입니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 13%에 비해 훨씬 좋아진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이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교 앞 도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유독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수포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안전 고깔과 플라스틱 차단벽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제기동 고려대 바로 앞 도로에서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으로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 그것도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단은 임시 복구만 해둔 상태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는 주변 땅을 넓게 파고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아 조사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인 데다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흙을 파내고 하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땅에는. 그럼 물 퍼내버릴 거 아니야. 물을 퍼내면 지하수 흐름이 더 강화되거든.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길이 새는 데는 꺼지는 거예요. 앞서 이달 초 인천 부계동과 경기도 부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연희동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957건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소에 자주 오가던 학교 길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이게 또 주변이 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다닐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올여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년보다 땅 꺼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GPR 가지고 봄에 4월까지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쯤 9월달 들어오면 또 조사해보면 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또 대규모 공사가 있었던 현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땅 꺼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땅 꺼짐 사고 등 집안 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포함한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집안 침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노후 하수관로 주변이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을 설정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지하의 빈 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속 일반국도의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 등 위험 구간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극한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하 안전관리 체계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가 난 궁평 2 지하차도가 사고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개통됐습니다. 안전시설 보강 작업으로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만 부분 개통했는데 다음 달 말쯤 전면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차량이 지하차도 양 방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참사 이후 통행이 통제됐던 지하차도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개통한 겁니다. 참사 이전 하루 최대 3만 대의 차량이 통행했는데 참사 이후 통제되면서 의외로 차량 정체가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통행 불편 민원만 230여 건에 이른다고 충청북도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분 재개통을 결정했습니다. 장기간 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객들의 고충 해소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비상대피 시설 설치 공사 중 부분 재개통을 하기로. 애초 궁평 2 지하차도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6월 말 재개통 예정이었지만 안전상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개통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지금도 안전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면 개통이 아닌 4차로 가운데 2차로만 부분 개통한 겁니다. 안전시설은 최대 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 사다리의 경우 12.5m 간격으로 조정되고 터널 내 12개에 그쳤던 순환 인명 구조함도 14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어린아이의 팔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됐다고 지적받은 2단의 핸드레일은 최대 11단으로 설치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까지 편하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2줄이지만 그 사이에 30cm 간격, 60cm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터널 내에서는 6칸. 충청북도는 안전시설 보강 공사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에 지하차도를 전면 재개통할 예정입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진에어가 다음 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진에어는 난기류로 인한 화상 등의 기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난기류 안전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컵라면을 담아 제공했지만 화상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에어 측은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비닐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느 때보다 무덥고 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연휴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연휴 기간 근처 문 여는 병의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으니 고향 찾으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